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결국 예산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번 예산을 보고 한마디로 예산 깡패질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예산 깡패질이요? 위기 상황이 오면은 네. 우선 나라 망해도 된다, 아니면 국민 불편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일을 하면 깡패질이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삭감된 예산의 4조 가운데서 2조가 예비비인데 그 중에 1조 원이 재난 대비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말은 언제든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비에서 모아둔 나랏돈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격리됐던 그 분들의 생활지원비라던가 의료기관 손실비나 보건소 방역 물품 구입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예비비로 지출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홍수 피해 때도 남부지역 특별재난지역 그거를 선포해서 지원한 것도 예비비예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지진 났을 때 쓰는 것도 예비비고 나라에 갑자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마저 이렇게 위기 상황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건 나라 망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깡패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번 폭설에 피해가 꽤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이럴 때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이 정도 폭설은 뭐 1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미리 예상해서 그 경상적인 예산으로 책정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이걸 깎아버리면 막상 쓰려고 해도 돈이 없다. 그렇죠. 국가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바라보는 건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국가 시스템이 점점 선진화돼야 되는데 그게 후진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뭐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의 특경비나 특활비를 이제 깎았는데 그 부분은 봤더니 이 부분은 조금 오바됐더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저희가 요즘에 소방관에 대한 간식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소방관들이 쓰시는 간식비가 27년째 3,000원이에요. 저녁 때 밤에 쓰시는 그런 뭐 하다가 뭐 좀 드세요라고 쓰시는 비용이 27년간 3,000원이라는 것도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뭐 식단 보면은 요즘 뭐 백종원 씨가 얘기해서 조금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화재 진압을 하시는 분들이 저 정도 드셔서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적어도 쓸 때는 쓰고 그리고 깎을 땐 깎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뭐 저희 생각이고 기존의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격을 했잖아요. 그랬죠. 저는 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R&D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상하게 배분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뭐 감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증액했던 것을 815억을 또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하신 걸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복지부 예산도 1,650억인가를 감액했던데 그게 취약계층에게 가는 비용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저희 개혁신당이 바라보는 것은 양극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가에서 시스템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의 예산 삭감이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길 그냥 바랄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님도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그 예산 다뤄보셨잖아요. 이게 이번 경우에 순액 삭감이란 말이에요. 순액 삭감 예산은 초유라 그러던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외치던 비용에 대해서도 그 증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뭐 강조하면서 본인들이 상당히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삭감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그리고 정부도 할 말이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가부가 아직도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지 5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분명히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말씀을 하셨고 근데 당선이 되고 보니까 여가부 폐지 같은 것을 하려면 입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여당과 야당이 소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으니 폐지가 어렵잖아요. 폐지가 어려워서
그냥 없는 부서 취급하면서 이 여가부를 생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였냐? 13조 8천억 원 예산을 줬거든요. 왜 줬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왜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순액으로 기본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공언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용적으로라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그래야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래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하고 이 부분을 복지부에 네. 1650억 삭감이 아니라 뭐 증액을 해주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통상 이제 예산 심사를 할 때요. 이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을 하죠. 여기저기. 그리고 또 뭐 예전에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삭감될 거를 염두에 두고 조금 부풀려서 제출한다는 그랬죠.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삭감을 이렇게 여기저기 하는데 반면에 또 국회의원들마다 다 지역구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좀 증액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막판에 예결위 소위 개수조정 소위 같은 데다가 급하게 쪽지 보내는 것 때문에 쪽지 예산이라는 그 아주 불명예스러운 호칭까지 생겼잖아요. 네. 이건 다 증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순감액 예산이 이렇게 통과되는 바람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네. 원천적으로. 네. 또 이재명 대표 지역사랑 이 화폐 상품권 그렇죠. 예, 그 부분도 그것도 포기하고. 지금 2조 이상 지금 안 되니까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지역에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 쪽지 예산 없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예산 처리가 과연 맞나? 이를테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점들이 우원식 의장이 10일까지 좀 의논해 달라고 한 배경에 있는 것 같다. 어제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지역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쪽지 예산은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을 위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또 그 지역의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 우리가 요런 부분들이 증액이 돼서 더 발전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약속했던 지역 의원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영리하게 생각했다라는 부분은 미리 모아서 의원들에게 이번에는 쪽지 예산 없다. 나도 뭐 얼마를 양보하겠다. 뭐 그렇게 프레임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감에서 깡패질이 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저는 쪽지 예산 같은 것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0일까지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해 달라고 우원식 의장이 주문을 했는데 네. 그 협의와 조정이 될까요? 어렵겠죠. 이제 무늬만 소통하면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통과 토론 그리고 합의 없는 그런 정치는 없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눠야 될 텐데 이 요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뭔가의 협의점, 합의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개혁신당이 뭔가 뭐 중재안이라든지 또는 뭔가 묘안 같은 거를 낼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저희가 수많은 이제 대안들을 제시했죠. 근데 소통에는 어떤 묘안 같은 건 좀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단은 테이블에 앉아서 만나야 된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도 문제 있을 때마다 각 당에 제가 소통 테이블 연석 회의를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냥 다 무시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안 가 저래서 안 가 하시면서 만나질 않으시잖아요.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제가 8.15 경축식에도 뭐 불참했었잖아요. 민주당이.
불참할 때도 저희 개혁신당만 갔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자리라면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개혁신당에 예방을 안 오신 정부 여당의 대표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소통하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대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아직 그 당 아직도 대표 된 개혁신당. 이후에 개혁신당에 방문을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냥 사실, 그 새로 당 대표가 되면 그 여러 정당에 다 이제 그냥 인사하는 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아직 좀 못 배우신 것 같다, 안타깝다라는 이런 참.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여튼 저희 개혁신당은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할 테니, 여튼 테이블에 만나서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사실 그 자동 부의 그 조항을 없애는 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때 개혁신당은 어떻게 반대표를 던졌나요? 네네, 반대표 던졌습니다. 이게 자동 부의가 폐지가 되면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왜 2014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문화가 바뀌면서 뭐 예를 들면 게임의 셧다운제 폐지 같은 게 폐지되는 것은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만 이 부분은 전혀 문화가 바뀌지 않았고, 예산 때가 되면 우리가 늘 보잖아요. 연말 되면 한쪽은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한쪽은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동부의 조항을 우선은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동물국회라는 말은 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폐지 입장인데, 또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원내와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문제도 짚어 보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 의혹이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이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안철수 의원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어제 나온 거는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뭐 김모 씨, 또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또 인물,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과 찍은 사진, 뭐 또 김정인 뭐 위원장과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저는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끼고 그게 싫어서 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냥 구태적인 그 관례라고 하면서 구태적인 것들이 좀 답습되어 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것을 알게 되면은 좀 더 강해지는,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크지 못하는, 예를 들어 줄을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또 뭐 돈이 없거나 하는 분들이 정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곳이 국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너무 비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의 문제와 구태의 부분을 저희 당으로 계속 공을 던지면서 니들이 문제야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좀 어이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 차근차근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요즘에 이제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 지금 이제 하원화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과는 어쨌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이 필요할 때 이렇게 뭐 해명을 하거나 이런 발언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정돈된 입장이라 그럴까? 그때그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성 발언은 있었지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이준석 예.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에 대한 책임과 그때에 대한 무언가를 이제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제가 지금 현재 당대표로 있으면서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만약에 2년 뒤, 3년 뒤 이 당에서 내가 당시 현재 대표를 하고 있을 때 문제점이 생겼다. 라고 했을 때 제 문제고 제가 뭔가 잘못을 했었다라면 그건 당연히 책임지고 제가 뭐 혼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 당의 구태적인 문제에 있어서 밝힐 수도 있고 밝히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고 칠 때 그때 모든 거를 까발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말을 해도 말을 한다고 욕먹을 테고 또 말을 하지 않으면 또 말을 하지 않는다고 또 오해하면서 욕을 먹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은 각각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걸 텐데 저 같으면은 저는 만약에 구태적인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굳이 하나하나 떠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각각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천하람 지금 현 우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을 함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현재 의원님께서는 또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각각의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투 트랙으로 각각의 알겠습니다. 역할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개혁신당을 할 때 이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럼요. 예전의 일이다. 네, 예전의 일이고 먼저 국민의힘에서 좀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이번 일을 통해서 진짜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오물이 있으면 지적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의 의혹도 있고 그리고 2024년 총선과 관련된 의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일 때.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허은하 대표님 직접 관계된 사안은 아니니까 원론적인 입장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최재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국회 어제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내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 개혁신당 입장은 우선 탄핵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가 43년 동안 83번의 탄핵을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5년 사이에 대통령을 6번 탄핵 소추해서 실제로 2번 탄핵한 나라가 페루고요. 그리고 콜롬비아도 5명의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이제 남미 국가처럼 될 거다라고 정말 많은 얘기 했었잖아요. 진짜 지난 21대 선거할 때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탄핵 중독은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말로 팩트 체크하고 어렵게 입에 담아야 되는 단어가 탄핵이 아닐까.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정상적인 정치가 되는 그런 여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최재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에는 개혁신당은 반대하시는 건가요? 뭐 제 생각은 그러는데 개혁신당의 의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자유 입장이고 당론으로 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탄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연장해서 보면 지금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을 하진 않습니다.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뭐 진작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고 또 조혁
당 조국혁신당이요. 그건 당론으로 지금 네. 탄핵을 밀어가고 있습니다. 그 탄핵,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탄핵을 한다고 해서 탄핵이 될 사안도 아니다라고 저희는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아스팔트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테이블 얘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우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정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의 입장을 어떻게 자극하기 위한 그러한 선동들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하지만 누구나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자유롭게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선출직이라면 본인을 뽑아준 국민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이웃당 정당이라고 그럽니까? 남의 당이라고 그럽니까? 이 국민의힘 얘기인데 네네. 당계 남의 사태, 당이죠. 예, 당원 게시판, 네. 남의 당 남의 얘기라서 어떻게 말씀 좀 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대표시니까 이렇게 그 당원 게시판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개혁신당에서도 하시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사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그러니까 말씀 해주신다면. 아니 저희 당원 게시판에 그 허은하 대표에 대한 욕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뭐 저에 대해서 공격하시고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당원 게시판에 이제 익명으로 누군가가 글을 쓴다라는 것은 자유죠.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법적인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또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했다? 그것은 또 이상하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상당히 면상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냥 깔끔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그래서 남의 당 얘기라 열심히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저희도 시스템적으로 여튼 익명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찾아봐서 말씀 나누시게 그냥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좀 약간 일반적으로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각 뭐 친한계에다 친윤계에다 무슨 또 뭐 비윤계 뭐 여러 가지 또 계파로 싸우고 있는 예. 이 모습 국민들 보시기에 당원들 알겠어요. 보시기에 답답할 겁니다. 네. 네, 최신 좀 하십시오 제발.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하원하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